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도 가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줘보세요. 15년 만에 만원선 붕괴된 CJ CGV 추락은 언제가? 이제 일단 제가 뭐 단서를 먼저 다룰게요. 제가 뭐 저희 3프로 TV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제가 하는 뉴스나 미스터 마켓에는 개별 기업의 주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는 취지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CJ CGV의 주가의 장기 추세 하락이라는 게 또 최근에 어떤 급락 사태라는 게 어떤 투자에 참고점이 있는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CJ CGV에 대한 투자 판단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전제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15년 만에 2008년 이후 15년 만에 만원 밑으로 지난주 말에 이제 주가가 하락했어요. 9,950원이 됐는데 뭐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이제 비즈니스 안 좋다 보니까 약 1조 원대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 이게 증자라는 얘기거든요. 네. 증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대체로 이 새로 들어오는 돈의 용처가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쓴다라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유상증자를 포함한 1조 원대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지난 20일 날 이사회 때 5,7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는데 이때 당시의 종가가 14,500원인데 유상증자 가격이 절반 수준인 주당 7,630원에 예. 신주가 7,470만 주가 발행될 거라고 당연히 빠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CJ CGV 발행 주식 총수가 4,772만 주에서 1억 2,200 이걸 이제 우리 용어로 희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기존 주주의 어떤 주식 밸류가 이만큼 희석됐다라는 얘기죠. 이만큼의 할인율을 적용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런 이 얘기를 이 1조 원대 자금 조달 계획을 이제 발표하면서 어디다 쓸 거냐 제가 그랬잖아요. 새로운 투자 막 이 성장 산업에서 투자하면 이런 대규모 유상 증자도 호재로 작용할 때가 가끔 있는데 CJ CGV라는 그 저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워낙 재무 구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재무 구조의 건전성 확대 이건 기존 채무의 상환용으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굉장히 냉각이 돼서 이제 주가가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10년짜리 차트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CJ CGV라는 회사에 저걸 보시면 저 옆에 보시면 2015년도에 급등하잖아요. 저렇게 급등하고 2016년도 초입 정도에 보면 12만 6천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만 원이 깨졌단 말이에요. 예. 지난주에는 이러다가 10분의 1 토막 나네요 했는데 10분의 1 토막이 훨씬 더 난 거예요. 고점 대비하면. 그래서 이제 저 CJ CGV 주가는 저 때 왜 12만 원이나 갔냐 그러면 대체로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에도 가고 또 베트남, 베트남이라든지 터키 튀르키예. 같은 데도 가고 그래서 굉장히 저 가슴 뭉클한 그런 뉴스 플로우가 많았죠. 왜냐하면 세계 각지에 돌아다녀도 다 우리의 CJ 간판을 든 단 영화관이 있고 그 영화관에서 우리가 수출한 우리가 제작한 그런 컨텐츠를 볼 날이 있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어서 그때는 정말 성장주로 분류해도 충분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했고 또 투자자들도 그렇게 인식을 해서 저렇게 높은 주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쌍천만 그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그랬었나요? 무렵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여름 그러면 이제 영화관의 특수 예. 그렇죠? 시원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 이런 일종의 문화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도 굉장히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실제로 콘텐츠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그 10년 가까이 된 시간 동안에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었냐면 글로벌 OTT가 우리 안방을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어제도 제가 모 공중파의 뉴스 저녁 뉴스를 보고 있는데 넷플릭스 광고가 확 나오는데 5,500원에 트라이 해보세요 하고 그 뉴스 바로 앞 광고에 그게 나오면서 일종의 예고편들이 촥촥촥촥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만 해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형 TV로 최근에 바꾼 이후에 TV를 틀고 바로 버튼 하나 누르면 바로 OTT로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TV 수상기의 그 역할이 예전에는 공중파 및 케이블 TV를 보는 거였다면 지금은 OTT로의 유튜브를 포함한 뭐 넷플릭스 또 애플 TV라든지 또 디즈니 TV라 이런 쪽으로 넘어가기 위한 일종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많이 한단 말이죠. 실제로 이제 젊은 분들 특히 더 많이 그러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영화라는 측면에서도 제가 85인치를 샀다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거기 판매하는 분에게 물어봤거든요. 이 정도 큰 TV를 살려면 뭐 한 6, 70평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닌데요. 신혼 살림으로도 많이 사요. TV는 무조건 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 24평형이나 10평대에서는 그걸 보면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대부분 다 그걸 산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만약에 20평대나 10평대에서 그 TV가 있다면 불 꺼놓으면 영화관 같은 느낌이 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영화의 어떤 그 배급하는 그죠? 그 채널이 워낙 이제 거대 자본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과연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게 얼만큼 성장성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냐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이미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그래서 저는 어제 영화관에 갔었습니다. CJ CGV. 뭐 보셨어요? 당연히 범3를 봤죠. 범죄도시. 그거 당연할 것까지야. 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뭐 화끈했죠. 마동석의 원투 스트레이트. 그것만 그 밸류만 해도 꽤 있더라고. 스트레스 확 푸는 진짜. 빡빡 빠박. 야 명품이야.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CJ CGV에서 가장 큰 매장에 갔는데 제가 영화를 보고 나오는 동안에 사람을 대면 접촉을 한 명 했어요. 한 명 했어요. 일요일인데요? 아니 관중은 많았는데 CJ CGV 직원 깜짝 놀랐습니다. 직원이 없다. 이른바 구조조정을 하고 있더군요. 1층에 예전에는 뭐 이렇게 소파도 있고 했는데 그게 싹 다 없어지고 하물며 8층에 가야지만 그 주차 등록이 되고 그래서 직원들을 굉장히 많이 줄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다 키오스크로 하고. 키오스크로 하고 예. 그런 이제 굉장히 강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게 물론 좀 불편했어요. 실제로 왜 사람이 없어?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굉장히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0,000원대 이하에서 제가 뭐 팔으라 사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장 산업으로 생각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성장 산업이 아닌 산업으로 판명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장 산업에서 그렇지 않은 산업으로 판단됐을 때 우리의 가장 큰 베이스라인은 뭐냐면 밸류 스탁으로 분류가 되면 괜찮아요. 예를 들면 뭐 철근 회사 이게 성장 산업입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철근 만드는 몇몇 회사들은 2년 전에 재무제표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금성 자산이 시가총액보다 높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밸류 스탁류에 있다가 보면 예를 들어 뭐 건설 경기야 뭐 건부자재 뭐 이런 경기가 조금 돌아오면 확 떠버리거든요. 그럴 때 또 팔 수도 있고 그런데 과연 이제 이렇게 재무구조 성장주라고 판단돼서 과잉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게 성장성에 어떤 훼손이 갔을 때에 기댈 데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투자의 대상 중에서도 성장성이 담보되면서 구조적 성장기에 있는 회사를 비교적 좋은 가격에 갖고 계시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성장성의 훼손이 객관적으로나 봤을 때 훼손이 됐는데 이게 밸류 스탁으로 분류가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른바 PBR이 너무 깨져 있는 그런 주식 거기다가 부채가 자기 자본을 더 넘어선다든지 이런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동시에 훼손되고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교훈을 CJ CGV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데 CJ CGV 때문에라고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모회사인 그 이번에 증자에 참여하는 CJ 주가도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100% 자회사로 되어 있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라든지 이런 데 괜찮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CJ CGV의 대규모 현물 출자를 포함한 이제 자금 조달에 참여를 하면서 CJ 역시도 주가가 좋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는데 어쨌든 경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나 또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 성장과 가치라는 그 큰 축에서 두 개 다 훼손되는 경우라면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투자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CJ CGV에 대한 투자 판단이 아니고 이런 장기 추세선을 그리는 업종과 기업에 대한 면밀한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검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 이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요새 유상증자하는 기업들 꽤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 주식에 유상증자 이벤트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게 돈을 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나 돈 없으니까 안 할래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네.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실 거면은 신주인수권 계좌에 들어왔을 때 꼭 팔아야죠. 파셔야 돼요. 팔아야죠. 이거 안 팔면 그냥 손해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날 좀 주식 초보인 분들 이렇게 자꾸 유상증자 뜨면은 계좌에 뭐가 갑자기 훅 들어옵니다. 맞아요. 그럼 그거 들어왔을 때 그 유상증자 참여 안 하실 거면 그 매도해서 꼭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러면 주가 떨어진 거를 메이크업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거는 꼭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SK이노도 증자하니까 네. 혹시 참여 안 하시면 신주인수권 꼭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권순우 팀장과 함께한 뉴스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저희는 박병창 이사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